먼저 출마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불안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도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추가 확산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이 빠른 쾌유와 함께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울주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울산 시민 여러분, 저 서범수 고향 울주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통합과 혁신을 바탕으로 당당한 울주시대 그리고 울산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그리고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는 2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정치 소년생으로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지난 1년간 자유한국당 울주군 당협위원장으로서 정치가 쉽지 않은 길임을 절감했지만 울주 군민과 동고동락하며 한 가지 소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국민의 소리에 길이 있고 시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롭습니다. 세계 경제 10위권이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현 정권 출범과 함께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는 파괴되고 있고 실험정신 가득한 아마추어적 좌파 경제정책은 최악의 경제성장률, 최악의 실업률 기록을 연이어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인전적 파퓰리즘에 의한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원자력 발전 산업마저 붕괴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또 어떻습니까? 국민에게 힘이 되기는커녕 내로남불로 분열과 갈등이 조장되고 정의는커녕 상식조차 말살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독재 정치가 있었나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막가파식 정치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학정편향 정치, 일방통행 정치는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 못 살겠다는 국민들의 아우성은 이제 좀 바꿔보자는 절실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 울주에서 비록 힘겹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바다로 떠난 후 모천인 태화강이 돌아와 알을 낳는 연어처럼 소중한 결실을 맺기 위해 무소의 뿔처럼 뚜벅뚜벅 나아가 보려 합니다. 저는 변화와 혁신을 내걸고 실시되었던 정당 사상 최초의 유튜브 공개 오디션을 통해 자유한국당 울주군 조직위원장으로 선출된 새로운 인물인 만큼 앞으로의 정치 또한 새로운 모습으로 걸어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정치개혁의 선봉에 서서 진정으로 국민 곁에서 봉사하는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오염된 물에 새 물고기만 집어넣는 것이 정치개혁은 아닙니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오염된 물을 갈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삼선 연임 제한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세대교체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직업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국회의원 중간평가제 및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무원들은 주민소환제를 통해 지역민들의 견제를 받고 있으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직접 견제할 수 있는 법적 도구가 전무합니다. 중간평가제를 통해 그간의 의정활동 및 입법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국민소환제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 시 국민참여형 공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지역의 대표를 뽑는 지방선거 후보 공천 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고 특히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됨이 없도록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전략공천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깜깜이 공천, 내리꽂기식 공천이 아닌 국민 참여형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증된 후보들을 추천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울주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들고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울주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산업 기반이 공존하는 도농복합지역으로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울주군의 변화와 성장이 울산시 나아가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이라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사랑하는 울주 군민 여러분과 함께 현실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먼저 울주군의 발전을 위한 민간정 협의체를 구축하겠습니다. 울주는 지역이 넓어 서울주, 남울주 등 권역별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다르고 산업자원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권역별 이해관계가 여러 갈래로 나뉘고 갈등이 많이 내재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체계적인 지역 발전을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국내 각 권역이 각자 도성에서 벗어나 울주군 전체의 성장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뭉쳐야 합니다. 민과 관 그리고 여야를 막론한 지역의 정치 주체가 모여 협의체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협의하면 울주가 가진 다양한 산업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권역별 특성과 장점을 갖춘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울주의 각 산업 분야와 연구개발기관을 연결하는 초연결 도시 울주를 완성하겠습니다. 올 연말 준공 예정인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인근에 복합 전시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울산과학기술원과 연계해 기업과 관광 그리고 전시산업과 R&D를 잇는 새로운 울주용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초연결 울주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산업생태계는 청년 신성장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및 관광 활성화, 지역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울주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 통합과 혁신의 울주 시대를 개념할 것입니다. 셋째, 울산과 울주군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그린벨트 체계를 전면 개편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울산 면적의 약 25%가 그린벨트이고 그중 약 79%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 1, 2급지에 해당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울산과 울주의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균형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지정된 그린벨트 지역의 재검토 및 관리계획 변경이 요구됩니다. 이는 울산과 울주군의 성장을 이끌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발전 로드맵을 위해 울주군과 울산시, 중앙정부 간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가교 역할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국민 여러분께서 나라를 참 많이도 걱정해 주셨습니다. 정치가 국민 중심, 민생 중심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말의 성찰로만 끝나고 말았습니다. 반성하고 또 반성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저 서범수 27년 공직생활 동안 민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부딪히고 또 부딪혔습니다. 수많은 갈등을 중재하며 조정 능력을 갖췄습니다. 낡은 것을 바꿀 소신과 패기, 현실을 깨뚫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 저는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 내 갈등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절할 통합의 리더십이 제게는 있습니다. 통합과 혁신의 가치로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가장 행복한 울주 그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여기 울주와 대한민국에서 희망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게 주십시오. 열정과 진정성으로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다져나가는 진심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여러 가지 예. 공약 시간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 하나씩 저희들이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후보자께서 예. 울주군에 가장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자회견문에도 잠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울주가 지금 그 지역적인 사항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역별로 많이 지금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주 쪽으로 가면 서울주 발전협의회, 남울주 가면 남울주 발전협의회 같은 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물론 그게 이제 군청이나 군의회에서 해야 될 몫이기는 합니다만,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어떤 그런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군의회 그리고 각 일반 민간인들 그리고 지역 정치 세력들과 정말로 통합을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울주군의 전체적인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큰 게 아니냐. 물론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국민의 이 마음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지역 생각합니다. 갈등을 포함하고 예, 국민 그렇습니다. 마음 모으는 게 중요해요. 예, 가만히 더 중요해요. 예. 지금 그저 5일부터 예. 5일부터 그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예. 5일부터 이제 개제지 ARS 현역 의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에 대한 그 50% 예. 특히 우리 TK 같은 경우는 예. 50% 불발하겠다고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일단 사람을 좀 바꿔주는 게 안 맞겠는가. 사람 아까도 여기 기자님은 잠시 나와 있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바꾸는 거에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 정치 생태계를 바꾸는 것도 제일 중요하다. 그렇다면 일단 사람이라도 먼저 바꾸어서 그런 생태계를 자꾸 바꾸가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다른 호주에 돌아다니고 좀 국민들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좀 바꿔야 된다. 그리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 뵈면 이런 부분을 참 많이 느낍니다. 지금 현 정부 내지는 민주당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못마땅하다. 그런데 그 대안으로서 자유한국당을 쳐다봐도 썩 마음이 들지 않았다. 좀 너 잘해라. 정말 좀 잘해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그 말은 애정이 낀 말도 뜻도 끼어 있겠지만 일단 좀 바꿔야 안 되느냐 너도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구체적인 공약 사항은 또 그때 대해서 저희들이 기자회견에서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예민하긴 합니다만 후보자님께서 예. 경찰 출신이시니까 예. 어차피 질문해야 될 예. 대상이라고 보는데 예. 지금 현재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예. 이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수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예.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당사자는 그런 일이 없다고 예. 한국당 측에서는 예. 그 사실이 있다. 예. 검찰 기소 내용에 보면 그것이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상반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찰에 몸을 타보셨던 분이시니까 예. 어떻습니까? 그 청와대에서 그런 지시를 직접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있었을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네. 제가 있을 때는 그게 없었습니다만,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그 사항이 맞다, 안 맞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단지 검찰 수사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관계가 있고, 공소장에 그렇게 제시되었으면, 그게 이제 재판으로, 그게 다 진상이 안 밝혀지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우회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검찰 기소장에 그것이 나와 있으니까,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신뢰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검찰 기소장을 신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차피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경찰이든지 검찰이든지 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서 검찰이라는 데가 공소장을 만들어서 기소를 하는 것은 그만큼 공소유지에 자기가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소 제기를 한 게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씀 없으시면 오늘 기자회견문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